발목을 자주 삐끗해요. 발목 염좌, 발목 관절염. 자주 접질리는 분들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정 교수님. 네, 최근 급증하는 이제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사람이 많고 있어요. 발목 염좌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도 주의해 보시면 한번 발목을 크게 겹질른 다음에 이제 자주 접질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발목을 접질른다는 건 바깥쪽 인대가 일단 손상되는 거고요. 이렇게 손상됐던 인대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좀 늘어나서 아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 아물어져 있으면 자꾸 이렇게 접질리게 됩니다. 이렇게 접질리는 것을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되게 무서운 발목 관절염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반해서 발목 관절염은 이렇게 발목 관절에 자꾸 이제 부러진다든지 만성 발목 불안정증까지 자주 접지르는 사람들한테 주로 걸리는 것, 이제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 관절 환자의 약 70% 정도가 만성 발목 불안정증 또는 골절된 환자에서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되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발목을 자주 접지른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잘 치료해서 더 이상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 주말에 주말 농장 갔다가 그 논두렁 같은 길에 하다 발을 살짝 접질렀는데 근데 요즘에 등산도 많이 가고 야외 나들이도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목 접질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게다가 이제 한번 접지른 분들은 계속 접지를 가능성이 크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비골건과 종아리를 강화시키세요. 비골건? 비골건은 어디 있는 건인가요? 네, 먼저 이제 발목을 접지려서 치유하는 것보다 발목을 안 접지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발목을 접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굽이 높은 하일 같은 경우는 발목 염좌를 잘 일으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신발을 피하는 게 좋고 또 편안한 신발을 신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접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발목 외측에는 발목 인대 밖에 비골건이라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 힘줄이 근육이 이제 건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데 요거를 강화하면 발목을 접지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근육이 발목을 우리가 접지르려고 넘어지거나 접지르는 순간에 접지르지 않게 이를 예방해주는 아주 기능이 있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골건 강화 운동을 잘 해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목을 좀 덜 접지르고 발목 접지르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목 강화 운동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 처방사님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나와주시죠. 이번에 책을 준비하셨어요. 자, 발목 건강은 올바른 걸음의 지름길입니다. 자,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주면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지기 쉬운 종아리 근육까지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의자에 앉아볼게요. 의자에 앉아서요. 이 책은 잠시. 책은 나중에 하고요. 그거는 지금은 안 필요하군요. 우리 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 뒤쪽이 빳빳해지고 쉽게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이 근육들이 단축되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발목부터 연결된 우리 근육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족저 근육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틈틈이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쪽 다리 쭉 뻗어줄 거고요. 자, 우리 허리 가슴은 반드시 여기서 쭉 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발끝을 몸 쪽으로 쭉 천천히 당겨볼게요. 이번에도 종아리를 좀 당겨주네요.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나. 몸을 앞쪽으로 쭉 보내면서 우리 허벅지 뒤부터 너무 당겨, 종아리가. 발끝까지 쭉 당겨주는 거를 느껴주시면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저 우리 이때 허리가 숙여지면 우리 허벅지 뒤쪽에 정확한 자극이 오지 않아요. 허리 가슴은 반드시 쭉 펴준 상태에서 발끝은 몸쪽을 당기고 그 상태에서 운동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선생님 원래 종아리가 당기는 거죠? 네. 오. 천천히 붙였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동작. 자, 함께 해보셨어요. 반대쪽도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발끝 몸쪽으로 당길 거고요. 천천히 허리 가슴 반드시 핀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쭉
쭉 앞으로 허벅지 뒤쪽 천천히 늘어나는 거 진짜 느껴주시면서 땡긴다. 오,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요. 상태에서 오. 천천히 제자리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네. 틈틈이 운동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동작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일어나셔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우리 그냥 서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발목을 이용해서 앞에 쪽에다가 톡 찍어서 발끝으로 찍고. 콕 찍고 들어 올리고 이번에는 옆으로 옆으로 톡 찍고, 콕 찍고. 발끝 들어 올려주고 자 앞쪽으로 콕 찍고 찍고. 들어 올리고 반대쪽으로 콕 찍고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우리 천천히 이 동작은 발목의 네. 가동성 높여주시면서 종아리 근육 수축과 이완 반복해주면서 이것도 어르신들은 앉을 때 의자 같은 거 하나 잡고 그러니까 가야 넘어지면 돼요. 안 되니까. 네. 네. 찍고 앞쪽으로. 자 우리 그 다음 동작이에요. 네. 이번에는 자 의자를 한번 네. 앞쪽에 두고 의자 등받이를 잡고 운동을 잡고 하는 해볼게요. 거예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까치발을 쭉 들어볼 거예요. 까치발을 들었다가 한 5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뒤꿈치를 내릴 건데 이때 완전히 쿵 내리지 아하, 않고 완전 내리지 살짝 마요. 공간 준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릴 거예요. 자, 이 동작이 가능하다면요. 우리 천천히 책을 한번 이번엔 책을요. 한번 앞쪽에 놓고 네. 좀 두꺼운 책이 좋은가요? 네, 두꺼운 책이 맞아. 지지가 돼.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언제 쓰나 했더니 여기다가 쓰네요. 드디어 쌀날이 오네요. 발바닥 네. 절반 정도에 이렇게 걸쳐줄 거고요. 그 네. 상태에서 앞쪽 등받이 잡고 천천히 뒤꿈치 아. 들어 올렸다가 뒤꿈치를 우리 책 아래까지 네. 천천히 내리면서 아래쪽까지 종아리까지 쭉 늘어날 수 늘려주고. 있게끔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네. 밀어줄게요. 아, 저렇게. 자, 우리 그냥 맨 바닥에서도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책을 이용하시면요. 더 효과적으로 운동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잘 네. 배웠습니다. 자, 자리로 모실게요. 신발 잘 신으시고. 네.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 비골건 강화 운동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 발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상처가 잘 아물질 않아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인 경우에 이럴 수가 있다고요, 정 교수님. 네, 이제 당뇨병이 오래되게 되면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혈당으로 인해서 발 쪽으로 가는 말초 감각신경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발을 신다가 조그만 모래가 들어가면 바로 알고 이걸 털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쉽게 나게 되고 세균 번식도 되고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상처를 치유하고 세균 번식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한데 아. 가뜩이나 혈액순환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세균 감염이 확 번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발에 괴사까지 빠지게 아이고야. 됩니다. 여러분들 암 굉장히 무서워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요즘에 최근에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암도 5년 동안 사실 생존율이 보통 80~90%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이제 발에 괴사가 일어나서 무릎 밑으로 절단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고. 분들은 5년의 생존율이 한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네, 정말 혈당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 관리 잘해야 될 텐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발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씻고 잘 말리고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서 교수님. 예. 네,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발을 잘 씻고 관찰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잘 소독하고 관찰하셔야 되고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족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신발은 발가락 변형도 같이 동반돼 있을 수도 있고 또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잘 나기도 하는데 감각이 둔해서 그 신발이 맞지 않아도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불편한 신발에 의해서 발이 상처가 나고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인을 위한 그 신발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발바닥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볼이 넓고 신발 코가 높아서 발가락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그 송아지 가죽으로 돼 있어서 발 변형에도 그 발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신발이 잘 늘어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 신고 잘 씻고 예. 그다음에 보습제 같은 걸 잘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조격 온수 조격 같은 거를 하시고 스타킹 발목을 조일 수 있는 양말이나 스타킹은 좀 피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날이 더울수록 이제 발 내놓는 일이 많아지니까 상처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네. 시청자분 영상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직업상 하루 10시간 정도씩 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약 2년 전부터 발바닥에 통증이 많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발을 디딜 때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발등 쪽으로 약간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른쪽이 더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이렇게 상담해 오셨는데 정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이제 발뒤꿈치가 첫 번째 아프다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족저 근막염 증상도 있을 텐데 두 번째 발가락이 지금 아까 부유족지라고 해서 들려 있죠. 요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 무지 외반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두 번째 이제 발가락 관절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변형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보조기라든지 해서 발가락 들어 올라가는 걸 좀 이제 방지하게 만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런 경우에 제가 안타까운 게 저런 경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저 관절이 이제 빠져요. 빠지면서 되게 불안정해서 나중에는 거기에 관절염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저 관절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부 정형외과, 그러니까 족부 하시는 저희가 전문의 찾아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과연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꼭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문 간결하게 하나만 짚어볼게요. 자,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발바닥에 껌딱지처럼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둔감하고 뭐야?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려요. 저는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뇨랑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제일 많은 증상이 난 다니는 데는 문제 없어요.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발에 껌딱지가 하나 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내가 다니고 운동하고 어디 몰두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집에 와서 신발 벗고 발 닦고 쉬려고 그러면 저런 증상이 있어요. 얘기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혈액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감각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당뇨 환자시고 증상으로 봐서는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병증 아닌가 싶습니다.